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말도 많고 경쟁도 치열했던 이 북부문화예술회관 추진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타당성 용역 결과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사업성이 떨어져서 9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계양구, 서구, 중구 각각 세 곳에 짓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각 구에서 알아서 지으라는 시선으로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리에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한동식 기호일보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갈등이 사실 앞에 컸기 때문에 또 윤한 계양구청장이 이제 삭발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진통이 컸기 때문에 결과도 그만큼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인천시가 내놓은 결론부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가죠. 네, 그렇죠. 네,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서구나 계양구에요. 1,200석 규모의 광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용역 결과를 보니까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BC 값이라고 하는데요. BC 값이 0.91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보통 사업을 추진하려면 1을 기준으로 높으면 하고 낮으면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0.91이 못 미치다 보니까 인천시는 건립과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광역이 아닌 이 계양과 또 곧 분구를 앞둔 검단, 영종구에 중소규모의 구립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비의 50%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그러니까 광역은 경제성이 없으니까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뭐 인구가 많고 적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운영 대비 또 건축 대비 또 얼만큼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할 때 기준을 1로 잡는 것도 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해서 우리 적자 보지 않고 그래도 똔똔이라도 해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이게 일일에 못 미치는 0.91 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00억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건설비도 문제지만 이 비슷한 규모의 예술회관 운영했던 걸 보니까 연간 한 37억 정도 이렇게 좀 비용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담하기에는 인천시 자체적 부담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럴 거면은 오히려 경제성이 나오고 있는 지금 경제성은 이제 중소규모로 했을 때는 한 1.05, 1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서 900석, 뭐 보통 300석에서 900석 정도의 중소규모 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1.1이 넘으니까 1.05 정도 나오니까 그랬을 때는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도 이 경제성이 없지만 너희들이 하면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당초 이제 인천 북부문예회관, 뭐 제2의 인천문예회관 이런 표현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아주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 자 이제 시군구별 문예회관을 지으도록 의견을 낸 거잖아요. 자 지금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것은 이제 공공성으로도 볼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BC값이 0.91로 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인천시가 대규모 광역 북권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용역 결과에 따르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데 그걸 굳이 없는 상황을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권에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겠다는 뭐 당초, 취지, 목적, 뭐 방식, 주체가 다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종 논란, 문제 소지가 발생하고 있고 서구, 계양구 지자체장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반발, 또 문학의 반발이 쭉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치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의 이 같은 결정 다소 좀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 결과가 원래 대규모 공연장을 북부권에 설립하느냐에 대한 검토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그게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중소 규모의 공연장은 져도 된다. 이건 안 되지만 이렇게까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앞서 더 나간 이런 영역 결과가 이런 검토 방향 그리고 제시한 것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인천시의 입장에 나온 직후에 물론 서구와 계양구는 뭐 모두 만족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반발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더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인천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좀 민주당 쪽 얘기인데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시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 내용은 타당성 용역 그 결과 이 서구 검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50점 만점에 37점을 획득했고 BC값도 어느 정도 1에 가깝게 한 최적의 후보지다. 이렇게 최적의 후보지로 인정받았음에도 이게 탈락한 이유는 이 검단과 계양, 이 서구와 계양, 이 야당세가 세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세가 센 곳인데 그래서 굳이 이런 민주당 세가 센 이곳에 광역 문화회관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서구와 계양을 대상으로 한 용역에 왜 중구 영종까지 포함시켜서 했느냐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 인천시 결정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는 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 결과적으로 그런 시선이 일단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이야기 지금 인천시의 입장이 나온 뒤에 과연 이게 치열했던 유치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게 책임 회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또 시선도 남아 있어요. 예.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뭐 정치적 판단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뭐 어느 정도 그래도 깔려 있다. 뭐 확실하게 말 수는 없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 선택이냐 아니면은 책임 회피냐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면이 모두 다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BC값이 1을 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자체 간의 유치전이 특히 서구와 계양구 간에 과열된 상황에서 굳이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대규모 문화회관을 인천시 정부가 유정보 시장에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든지 북부권에 남부권에는 뭐 대규모 공연장이 있으니까 북부권에 어떻게든지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1,200억 원이나 넘는 시비를 투입하고도 사업성도 떨어지고 또 유치에 떨어진 주민들의 반발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유정복 시장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좀 조급하게 이 대규모 광역 문화회관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커져가니까 이게 책임 회피식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차근차근히 이제 대규모 문예회관을 지어가는 과정을 했었으면 오히려 이런 사단까지는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결론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장님도 예측하셨나요? 뭐 이런 방향으로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이게 이해가 뭐 정적인 계산이 깔려 있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번 결정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전체적인 건설 비용이 광역보다는 뭐 소규모를 짓는 게 낫겠다. 뭐 접근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그 산수로 그냥 따져 보면 광역보다는 소규모가 중소규모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1,200억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규모 지금 900석만 짓더라도 한 곳이 1,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세 곳을 짓는다면 3,000억이 일단 훅 들어가고요. 이거에 따른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좀 낮춰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세 군데에서 졌을 때는 500억씩만 잡아도 그러니까 뭐 지금 500원 택도 없고요. 지금 연수구도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600억 정도 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건설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600억 정도 잡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작년에 연수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600억만 잡고 세 군데만 해도 3, 6, 18 1,800억입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 각각 운영했을 때의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고요. 근데 광역은 광역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행정을 볼 때요,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광역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기초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광역 이 부분은 당연히 인천시가 일단 주도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를
포기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해라 하는 거는 이건 뭐 책임 회피뿐 아니라 그냥 떠넘기기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일단 시립이 아니라 구립으로 지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92의 어떤 예산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시가 부담하는 재정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예, 당초 인천시가 구상했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1,262억 원을 전액 12로 부담을 해서 예. 운영 주체가 인천시가 됩니다. 현재 인천시가 운영하는 광역 문예회관이 한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하면은 인천시가 뭐 운영비를 부담하고 직접 시립 문예회관이 5개가 될 뻔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부담을 인천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역 결과에서 지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이제 중소규모의 공연장, 900석 이하의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를 예. 총사업비의 50%를 그러니까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역이었으면 해당 기초단체에서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대규모 공연장을 이제 유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규모도 적어지고 또 50%의 건축비를 부담하는 최소 500억 가량을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운영 적자거든요. 예, 그때 그 운영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열악한 재정 예. 자립도가 열악한 뭐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예 500억 원을 들여서 지을 수도 없고요. 그걸 운영하기도 어렵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윤한 계양구청장 같은 경우는 뭐 짓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엇박자가 시하고 구가 서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공적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결과가 좀 이렇게 된 게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 문학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금 좀 지금보다는 큰 규모의 시립 문예회관을 기대했는데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문화계는 뭐 허탈 그 자체죠. 예. 인천에는 광역문화예술회관이 4곳이 있고요. 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8곳이 있는데요. 이미 600~700석 규모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중적 공연이 가능한 이런 무대는 지금 1,300석 규모의 인천문화예술회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보다 좀 규모가 큰 1,700석 규모의 송도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클래식 콘서트 전용 공연장이라서 대중성 높은 이 공연 이거 올리긴 적합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화계에서는 뭐 일정 정도의 좌석이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대나 올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시 발표대로요. 중소규모 공연장을 더 짓는다고 이 서울로 향했던 인천의 문화 수요들이 다시 인천으로 오기도 좀 막무고요.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중소규모의 공연장 난립으로 오히려 좀 역의 유출도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형 무대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 문화예술계에서는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인천시가 문화정책의 기본 철학도 없는 그런 자치단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유정복 시장님께서 뭐 여러 이유도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함께 나오는 목소리가 이런 중소규모의 문예회관 예. 시설들은 이미 있지 않느냐, 난립할 우려가 있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비슷한 규모의 시설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죠? 예, 서구와 계양구의 중소규모의 공연장이 지금 기존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의 경우는 2개가 있는데요. 가정동에 951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청라에도 500석이 좀 안 되는 규모의 블루노바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검단에는 없습니다. 분구가 되는 검단에 없기 때문에 검단에서 이번에 꼭 유치해야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거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상당히 낙후돼 있긴 합니다만은 계산동에 800석이 좀 안 되는 계양 문화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대가 상당히 높고요. 주차 시설이 매우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양구가 유치 전에 적극 참여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애매하네요. 이게 또 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또 짓는 게
이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이런 기초단체에 너무 부담스럽고. 자, 이제 그런데 반기는 지역도 있어요. 이번에 중구가 좀 경쟁 지역은 아니었는데 같이 포함이 됐죠. 예, 중구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사실은 이게 예. 부부권이 아닌데 사실 예. 서부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영종이 포함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검단구가 분구되면서 하나 만들어주고 없고요. 또 영종도에 또 문예회관 같은 그런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갑자기 영종이 포함된 거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어떻게 보면 500억을 부담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시비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예회관을 지려고 했던 중구, 영종의 경우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 영종이 포함된 거는 조금 의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사실상 문화예술시설이 전무한 영종도의 입장에서 중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환영의 입장을 받고 있다는 점은 좀 달리 봐야 될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유력한 경쟁자치단체였던 계양구와 서구가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인데, 자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이 앞으로 재검토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재검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보면 이제 어찌됐든 이번 결정 그냥 용역 결과만 가지고 이거 안 돼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후폭풍까지 우리 그 계양구청장님 삭발도 하시고 뭐 다 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뻔히 이 결과에 어떠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미 다 예측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시 재검토되거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떠넘기기지 재검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계양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짓지 말라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이게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도 좀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구에서 추진을 제가 볼 때는 구에서 계양구에서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만한 예산을 부담시켜서 건축비 50%를 댈 여력도 안 되고요. 예. 설령 어찌어찌해서 뭐 지방채를 발행했어도 진다 하더라도 운영비 문제가 상당하고요. 예. 이건 취지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 계양 문화회관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계양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짓기가 불가능하다 볼 정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그거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예. 뭐 연수구가 작년에 포기했죠. 당초 400억 잡았다가 600억으로 예. 늘어나고 또 이에 대한 운영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수구도 일단 그렇게 연수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구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구에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에서 이 복지비로 차지해야 하는 게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50에서 60%까지.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니들 한번 져라.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찌해서 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담을 구에서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재정적 여력이 있을까? 자칫하면 이 부분이 재정 문제는 결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수구에서 지금 이제 문예가 건립사업 무산된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또 하나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 초에 광역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 역시 인천시가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쓰레기 발생시 처리 원칙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떠넘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각 지자체에서 반발 그리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8개월이 지났지만 광역 소각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초단체에서 소각장 건립 계획이 지금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광역 소각장 사례처럼 이번에 북부권 광역 문화회관 역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반발도 심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던져버린 거죠. 떠넘긴 거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소각장과 같은 뭐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논거로서도 또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 문제는 워낙에 큰 사안이라 뭐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거로 저희가 따로 좀 별도 준비할 계획이고요. 예,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만 너무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정리될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